자, 교과서 7과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과 본문 같은 경우는 가우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본문 1부터 보면 가우디 architect inspired by nature. inspire, spire가 숨쉬다야. 이렇게. 근데 그 숨을 안에다 불어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통 영감을 불어넣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자연의 영감을 받은 건축가, 즉 가우디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는 자연을 모티브로 해서 유명한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었겠구나라는 부분을 짐작해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이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대부분의 산업화가 된 국가들은 have produced, 지금까지 쭉 만들어 왔다. 예, 현재 완료가 지금까지 쭉 계속되었다라는 걸 뜻하고요. a number of는 그러니까 너네 쉽게 얘기하면 a 플러스 명사 플러스 of는요 형용사예요. 가령 a lot of 니네 많은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a number of도 마찬가지. 숫자가 여러 개란 뜻이야. 그러니까 개수가 여러 개란 뜻이죠. 그래서 뭐뭐의 여러 개의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모르니까 the number of는 여기서 더는 어떠한 특정한 수로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지만 얘는 명사예요. 어떤의 뭐뭐의 수니까. 그래서 얘는 뭐뭐의 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항상 단수 취급을 하셔야 돼요. 단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뭐 중학교 문법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의 여러 개의 good architects, 훌륭한 건축가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배출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걸출한 그 건축가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few. 저한테 이제 수업을 매번 들었으면 알죠. few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니네가 맨날 a few를 조금이라고 하는데 조금은 a few예요. a few. 자, few는 뭐예요? 찔끔이에요. 찔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부정어에 안 좋은 뜻을 뜻하는 단어의 세모 처리예요. 연결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참고로 저랑 좀 다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few countries. 자, 요거 few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찔끔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부정어야, 부정어. 그러니까 few countries, 찔끔의 국가들은 however, 그러나 can claim to have produced a great architect.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한글도 봐봐.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 많은 훌륭한 건축가들 배출해 왔지만 그렇지만 위대한 건축가를 배출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위대한 진짜 우리 소위 말하는 고트,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가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몇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부정어예요. 그래서 few countries 했을 때 요거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few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few 포함해서 few랑 little은 조금 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네는 찔끔, 즉 부정어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뒤에 더 중요한 놈이 나왔어. 자, 이건 문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claim to have. 자, 투부정사에다 have pp 썼죠. 자, claim은 주장하다잖아. claim 투부정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라고 주장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자, 지금 보시면 뒤에 투부정사에 to는 원래 to 뒤에 동사 원형. 저는 동사 원형을 VR로 표시해요. 자, 원형 부정사라고 하죠. to에다가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는데 지금 얘는 지금 뒤에 보시면 to에다가 have pp를 썼어요. 자,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가 뭐죠? 자, 요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pp고 얘는 원형 부정사잖아요. 자, 과거분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제 저한테 수업을 자주 들었던 학생은 과거분사 하면 내가 무조건 한 글자로 얘기하라 그래요. 자, 과거분사가 뭐라고요? 끝이요. 뭔가가 끝난 걸 나타내는 게 과거분사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끝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과거분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끝난 걸 묘사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특히 주황이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지금이 저녁 8시라고 해요. 저녁 한 6시쯤 먹었다 칩시다. 그럼 8시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저녁은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 끝난 행위들을 묘사하는 게 싹 다 과거분사예요. 이미 내가 다 끝낸 거. 그래서 중학교도 이미 졸업하셨고 초등학교도 이미 졸업했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다 이미 끝난 거지. 그런 거 표현하는 게 싹 다 과거분사야. 그래서 과거분사는 끝이야, 끝.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투부정사는 이렇게 그냥 원형으로 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동사 있지? claim. 자, 타동사니까 이제 t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자, claim이라는 동사, 즉, 얘는 주절의 동사와 시점이 일치하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러면 claim하고 have, claim하고 produce, claim to produce라고 하면 claim을 하는 순간 produce를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클레임을 하는 시점과 프로듀스를 하는 시점이 같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끝이라고 했잖아. 내가 과거분사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클레임을 하는 시점, 즉 주절의 동사를 하는 시점에 이미 일어난 일이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건 밑에다 쓸게요. 주절의 동사보다 시점이 앞서는 거야. 그래서 주절의 동사보다 시점이 앞서는 뭔가 사건이나 동작 같은 걸 나타낸다? 이렇게 완료상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생각해봐. 여기 지금 클레임이니까 찔끔의 국가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위대한 건축가를 배출했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죠. 산업화가 된 국가들이라면 그럼 산업화가 1800년대부터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쭉 배출해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 때문에 여기도 그러니까 완료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준동사 완료상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죠. 투부정사에다가 have pp 때린 완료형 형태는 여기에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어려운 문법 문제로 내신에 출제되니까 여기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동사에다가 그냥 원형 때리면 그냥 시점이 일치할 때, 근데 pp를 쓰면 pp 뜻이 뭐라고? 끝. 그러니까 앞설 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 그러니까 과거와 관련된 시간적 단서가 있으면 다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어렵게 나올 거니까 지금 꼭 숙지하시고 나중에 개별 질문으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few는 해석 어떻게 해라? 찔끔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애초에 서술형 대비라고 써놨네. 자, 요거는 문장도 좀 익혀놔. 알겠지? 1일 테스트 출제할게요. 자, one country that. 자, 한 국가가 하고 저 that은 당연히 뭐겠어? that 하고 바로 can make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관계대명사겠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겠네. 참고로 쓰면 관계대명사 할 때 R을 써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that can make that claim without embarrassment 까지가 관계절이에요. 그리고 one country가 주어고 얘가 is 그리고 스페인이 보어겠죠. 그래서 한 국가가 바로 누구냐면 스페인이야. 그러니까 가우디가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That can make that claim. That claim은 당연히 위에서 뭐야? 우리가 위대한 건축가를 배출했다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거죠. Without embarrassment. 당혹감 없이. 그지? 그 정도로 가우디는 현대의 가장 대단한 건축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우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쓰였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country니까 요거 동사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어려운 문법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There, 그곳에, 그러니까 스페인 얘기하는 거겠죠. 스페인에선 at the summit of the nation's architectural genius. 그래서 summit은 우리 뭐 보통 국가의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정상회담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영어로 summit이라고 하거든요. 맨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summit이 꼭대기,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nation이라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리키는 국가가 특정됐으니까 이거 스페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스페인에서의 건축 천재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stands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도치된 거예요, 도치. 앞에 전치사를 맨 앞으로 뺐잖아요. 그래서 전치사를 맨 앞에 빼면서 이렇게 자동사랑 주어를 뒤집은 거야. 그래서 도치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곳에, 즉 스페인에서는 가장 똑똑한 천재들, 건축가들 모아놓으면 가장 꼭대기에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도치되어 있는 거 유의하시고요.
지금 도치라고 돼 있지. 너네 그 왜 이거 초딩 때, 중딩 때 배우잖아. There is a tree 이러면 그곳에 나무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나무가 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there이 앞에로 빼줘서 이렇게 도치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가우디 was born in Catalonia, Spain in 1852. 자, 가우디는 카탈로니아, 스페인의 한 지역인 카탈루냐라고 우리 보통 부르죠. 1852년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카탈루냐는 저기 특히 축구, 스페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FC 바르셀로나 한번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카탈루냐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조금 저기는 좀 뭐랄까 우리나라 치면 뭐 전라도와 경상도가 있으면 뭐 여기는 뭐 전라도라고 생각하면 자기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스페인의 역사에 좀 특유한 고유한 좀 특징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가우디는 그 카탈로니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As a child, 아이일 때, 아이로서 그는 was fascinated. fascinated는 이건 꼭 외워야 되는 단어죠. 수능에 신경추론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매료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매료되었어요. 그러니까 fascinate 자체는 뭐뭐를 매료시키다라는 타동사니까 가우디가 매료를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지금 이렇게 쓰인 거고 by the natural wonders of the surrounding countryside. 그래서 주변 시골, surrounding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시골에 자연적인 경이로움, 놀라움에 진짜 한번 매력에 흠뻑 빠진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모티브로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가우디 took an interest in architecture. 그래서 가우디가 흥미를 갖게 되었대요. 어디에? 건축에. At a young age, 어린 나이에. 그리고 studied. 자, 이거는 동사원, 동사 투죠. 그리고 연구를 했대요. 공부를 했대요. architecture, 건축을 in Barcelona, 바르셀로나에서. 그리고 그 바르셀로나는 자, 콤마에서 지금 동격을 부연 설명하는 거죠. The city, 무슨 도시냐면 that would become home to his greatest works. 자, 여기서 would는 말 그대로 진짜 위례 과거형이죠. 그래서 나중에 향후 가우디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얘도 앞에 있는 the city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바로 동사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훗날 그의 위대한 작품들의 고향이 될 바르셀로나에서 드디어 건축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됐고. 자, 가우디's designs were deeply influenced. 가우디의 디자인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대요. by forms in nature. 자연에 있는 형태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연의 형태에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influenced는 inspired로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he understood that. 자, understood는 이해하다니까 당연히 타동사지. 타동사는 뒤에 뭐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대시 사용된 거지. 자, 그래서 그는 understand that, 이해를 한대요. that 이하를. 그게 뭐냐면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가 is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of 쓰는 거예요. 중딩 때 배운 적 있죠. is full of curved lines, 곡선이죠. 꺾인 선. 그리고 rather than straight lines, 직선보다는 좀 곡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이해했대. 그래서 우리 보통 추상적인 인간이 그린 직관적인 그림은 이렇게 직선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가우디가 딱 세상을 봤더니 세상은 오히려 이렇게 곡선으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우디의 건축물은 되게 이렇게 투박한 직선이 아니라 좀 이렇게 곡선으로 좀 아름답게 저기 건축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most of his constructions used, 그래서 그의 대부분의 건축물의 대부분은 사용을 했대요. curved stones, 좀 곡선으로 된 돌, 그리고 an animal or plant-shaped designs, 식물이나 동물의 모양을 한 디자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도 다 생명이잖아. 생명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So Gaudi's work is also known for its use of bold colors. 얘들아, 이거 bold가 너네 그 한글이나 워드 같은 워드 프로세서 하다 보면은 그 굵게 표시하는 게 이렇게 B라고 진하게 돼 있죠. 그게 볼드 처리한다라고 볼드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담하고 과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딱 눈에 딱 띄게. 그래서 대담한 색깔을 사용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be known for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우디의 작품은
곡선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로도 유명하다? 대담한 색채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대요. 이게 두 번째 정보죠. 자, 확실히 가우디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니까 소개글은 이렇게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He decorated many of his buildings. 자, 빌딩은 셀 수 있죠? 그러니까 many로 처리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는 그의 빌딩에 많은 것들을 장식했대요. Decorate A with B. A를 B로 장식하다. Colorful tiles. 타일, 우리 저기 욕실에 있는 그 타일, 그걸 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색채가 다양한 형형색색의 타일로 이렇게 꾸몄대요. This combination of natural designs and bright colors.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자연을 모티브로 한 이런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런 밝은 색깔의 combination, 조합은, 자, 요거 수일치 조심해야겠다. 수일치, 그지? 여기서 주어는, 자, 얘가 동사죠? create, 만들어낸대요. A breathtaking, 숨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숨을 멎게 하는 visual experience, 시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숨을 멎게 할 정도로 진짜 대단하고 멋진 시각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누가? 얘네가 아니라 그러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일치 조심해라. 자, 단수 처리하죠. 앞에 주어는 combination이에요. 이런 것들을 합친 하나의 조합인 거니까. 자, 그래서 저거 수일치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자, here are some. 아까 there이랑 똑같아. here이 맨 앞으로 빠지면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here are some Gaudi's great works.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works 복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일치 복수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여기 몇 가지 가우디의 위대한 작품들을 보여줄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아까 1번에 본문 1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했어요? 투부정사의 완료상, 투부정사의 have 플러스 pp 형태.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콤마로 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입니다. 요것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 대비라 되어 있는 문장들은 다 사실상 거의 암기하듯이 계속 반복 훈련하셔야 돼요. 자, 콤마하고 all of which라고 돼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냐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계속적용법은 말 그대로 뭐냐면 제가 딱 두 글자로 가르치는데요. 그냥 접선이라고 얘기해요. 자, 관계대명사 뭐 필요합니까?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하고 뭐 불완전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 의미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녀는 피아노를 잘 치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피아노를 잘 치는 이라고 해서 니은으로 끝나서 어때요? 이 남자를 수식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우리나라 말의 관계사예요, 관계사. 그래서 너네 국문법에서 관형절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사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뒤에다 쓰는데 영어는 앞에다 쓰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먼저 온 말이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 알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인데, 근데 이 계속적용법은 뭐냐면 수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잇는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접속사를 써서 절을 이어야 되잖아, 원래. 근데 그걸 쓰지 않고 관계대명사를 퉁쳐서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요거를 줄여서 접선이라고 외워라 라고 해요. 잘 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동사가 두 개죠. 동사 두 개 쓰려면 접속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접속사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겸사겸사 뭐도 선행사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저는 선행사를 앞에 온 말을 영어로 antecedent라고 하니까 이렇게 RA라고 표현하면 이게 선행사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행사를 가지고 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문장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글로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볼까요? 여기 몇 가지 가우디의 위대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로 해석할 땐 뭐 대부분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내지는 뭐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요거 니네가 맥락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나는 이제 여기 그리고 넣어볼게. 그리고 all of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낚이면 안 돼. 요건 얘 그냥 수식하는 형용사잖아. 이제 그리고 이 위대한 작품의 모든 것은 다 are found 발견된다. In the city of Barcelona. 바르셀로나에서. 그래서 바르셀로나 여행 가면 무조건 가우디 건축물을 보고 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적용법 뭐라고? 접선. 자, 이번 7과의 두 번째 가장 핵심 문법입니다. 자, 본문 2 보겠습니다. Park Güell. 자, Park Güell is a public park. 자, Park Güell은 구엘 공원이죠. 구엘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이래요. And 그리고 is one of Gaudi's most decorative works. decorative. 그러니까 장식이 되게 형형색색 이쁘게 잘 돼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장식이 잘 돼 있는 작품 중에 하나랍니다. Gaudi completed this park in 1914. 이 공원을 1914년에 완공했대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신음하고 있을 때 딱 가우디가 이거를 지었다라고 하네요. 자, it was built for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It was built. 그것은 지어졌대요. For 누구를 위해서? Eusebio Guel. 누군가 했더니 rich businessman. 부유한 사업가래. 근데 그 부유한 사업가가 who 누구냐면 주격관계 대명사네 admired Gaudi's style. 가우디의 스타일을 숭배했던, 존경했던 사업가를 위해서 지어졌대요. 저때 당시는 이런 부자가 이렇게 후원해줘서 그걸로 예술 활동하거나 막 그랬잖아. 그런 뉘앙스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Park Well contains amazing. 자, amaze는 놀랍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야. 그러니까 놀라게 하는 게 돌이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amazed 써버리면 돌이 놀랐다는 미친 듯이 돼. 디즈니랜드 아니잖아 여기, 그지? 그러니까 Park Well은 이런 놀라운 돌 구조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gorgeous tiles, 빼어난 훌륭한 타일 장식들도 있고, 그리고 beautiful buildings, 아름다운 건물들도 있대요. 그래서 at the entrance to the park. 자, 이제 세 번째 전치사구 도치구문. 자, 이렇게 앞에 전치사를 맨 앞으로 빼잖아요. 자, 전치사를 이렇게 쭉 맨 앞에 빼. at the entrance to the park. 그래서 이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라고 하잖아. 그럼 이런 R은 있다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자동사지. 자, 이렇게 자동사와 주어를 이렇게 도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도치를 시켜서 이 전치사구는 여기까지 읽으세요라는 구분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저걸 소위 전치사구 도치구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두 건물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치사구를 앞으로 빼고 주어랑 자동사, 특히 완전 자동사, 단어 하나로 끝나는 이런 동사를 뒤집어서 여봐, 이렇게 하니까 더 오히려 문장의 구조가 더 깔끔하게 잘 보이잖아. 전치사구를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세 번째 문법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가는 입구에서 두 개의 건물이 있대요. 그리고 both with curved roofs. 근데 이 두 건물 둘 다 뭐가 있대? curved, 곡선의 지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se buildings seem to be taken directly from Hansel and Gretel. 그거 헨젤과 그레텔 다 어렸을 때 읽어봤죠? 그래서 마치 이 건물들이 헨젤과 그레텔에서 직접 가져온 것과 같이 생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멋들어지게 표현한 거지. 마치 헨젤과 그레텔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로 가져왔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sim이라고 쓴 거잖아. 자, the park is also home to a famous dragon fountain. fountain은 분수란 뜻이죠. 그래서 이 공원은 또한 용분수, 유명한 그 용분수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대요. 그래서 요것이 보시면 지금 콤마하고 covered라고 되어 있죠. covered with beautiful colored tiles.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분사 구문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분사 후치수식이라 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 지금 fountain이 어떤 건지 지금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covered with beautiful colored tiles. 그래서 이 분수가 아름다운 색깔로 되어 있는 타일로 이렇게 뒤덮여 있다. 이렇게 후치수식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known as L-Drac. L-Drac이라고 알려져서, 자, 그리고 which means라고 해서 또 계속적, 자, 계속적용법 쓰려면 이렇게 앞에 반드시 콤마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계속적용법으로 쭉 이어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분사구문이고요. 그래서 L-Drac이라고 알려져서,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는 뭐야? 앞에 전체를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문장 전체, 절 전체를 끌고 와서 이렇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적용법은. 그래서 the dragon in the language of Catalonia. 카탈로니아 언어로 드래곤, 즉 용이라는 의미인 dragon, El dragon, this colorful fountain. 그래서 지금 분사구가 요거잖아. 요거는 이제 중간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삽입절이 들어가서 얘를 부연 설명해주고, 이제 여기가 이제 주절인 거야. 여기가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분사구랑 삽입절 들어간 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fountain is a symbol of park well. 그래서
구엘공원에서 가장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 분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on a hill within the park. 이것도 봐봐. on a hill. 자, 전치사고 앞으로 갔지. 네, 전치사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on a hill within the park. 그래서 공원 안에 있는 한 언덕 위에 이것도 있다야. 쌤, 여기 단수인데 왜 R이? 그가 아니라 도치된 거야. curved terraces and multicolored tile seats. 자, 둘 다 복수죠? 그지? 그러니까 R이라고 된 거야. 그래서 곡선의 테라스와 그리고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형형색색의 타일 모양의 seats, 의자가 언덕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where라고 했네. 자, 관계부사죠? 자, 관계부사는 자, 마찬가지로 선행사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를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visitors can enjoy wonderful views of Barcelona and the sea beyond.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제 해안가에 있으니까 이제 바다 건너를 쭉 언덕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선행사가 앞에잖아. 그러니까 이거 뭘로 바꿔도 돼? 요거는 바꾸는 거 안 해놨네.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원위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언덕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즐길 수 있다.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 보고, 자, 그다음에 본문 3 까사 바티오. 자, 까사 바티오. 자, 까사 바티오 is a house renovated. 자, renovated by 가우디는 요거는 이렇게 과거분사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됐대요. 가우디에 의해서 between 1904 and 1906. 그래서 1904년부터 1906년 사이에 가우디가 개보수를 한 집이래요. 그래서 built in 1877. 자, 이것도 콤마 앞에 이렇게 해서 과거분사 들어갔지? 이것도 분사공리죠. 그래서 1877년에 지어져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The original building was very different. 그래서 원래 빌딩은, 그러니까 renovate 되기 전에 원래 빌딩은 매우 달랐었대. From what it is today. 그래서 원래의 빌딩은 지금 있는 거랑은 완전히 현격히 다른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what it is today. 오늘의 것과는 좀 다르다.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죠.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있어야 되지.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금 보시면 it is 보어가 없네. 그래서 이거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시면 되겠죠. 관계대명사 what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 그래서 when it was purchased by Joseph Batio. 그래서 그게 조세프 바티오에 의해서 구매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건물 얘기하는 거죠. He asked Gaudi. 자, ask 나오면 투정사 나오죠. 그래서 그 바티오라는 아저씨가 가우디에게 요청했대요. To add his impressive touch to the design. 이 건물 디자인에 인상적인 터치를 좀, 인상적인 손길을 좀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건물을 좀 더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from the outside, 외관에서 Casa Batlló looks as if it was made from skulls and bones. 자, as if는 뭐치 뭐뭐처럼 해서 이렇게 가정법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건 그냥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 지금 과거시 쓰인 것만 그냥 보면 돼요. 보통은 직설이랑 가정법 둘 다 쓰니까 as if의 그냥 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sa Batlló는 뭐처럼 보인다? 마치 그게 해골이랑 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대요. 밖에서 보면. 그래서 the skulls are in fact balconies. 그리고 그 skull 두 개 그 해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다? 발코니고, and the bones 뼈라고 하는 게 are supporting stone columns. 컬럼이 그 기둥이죠. 그 건물의 기둥. 그게 돌기둥이니까 그걸 지지하고 있는 돌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Between the windows, 창문 사이에. 자, 그래서 these details have given the house the nickname.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이 이 집에 닉네임을 줬대요. 바로 뭐? The House of Bones. 뼈의 집이라는 닉네임을요. 그래서 Gaudi decorated the building with colors and shapes found in the sea. 그래서 가우디 같은 경우는 decorated the building. 이 빌딩을 장식을 했는데 색깔과 형태들로 장식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는? The sea,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걸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에서 뭐를 모티브로 본다는 거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색깔과 형태로 이제 이 집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deed 실제로 the design of the green and blue tiles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보일 수 있는 이제 초록색과 파란색의 타일의 디자인은 on the wall 벽에 있는 건데 그게 자 이것도 잘 봐. 주어가 뭐예요? the design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remind A of B 하면 뭐예요? A에게 B를 떠올리게 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다를 떠올릴 수 있게 해준대요. 이 벽에 있는 파란색과 초록색의 타일의 디자인이 그러면서 동시에 반면에 the curved window frames 굽어진 창문 틀은 were inspired 뭐에 영감을 받았다? ocean waves 바다의 파도에 영감을 받았대. 파도가 이렇게 치면 곡선으로 치니까 확실히 가우디가 이런 곡선에 되게 좀 감수성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죠? The interior 자 이제 내부로 들어왔어요. The interior of the house 그래서 이 집의 인테리어는 is even more even은 비교급 수식할 때 쓰는 거 알죠? 뭐 여기 뭐 다 써 있으니까 이건 중딩 때 외우던 거 very 불가만 아마 이해하시면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인상적이래요. 안에가 더 이쁘다는 거죠. Everything is curved. 안에 있는 건 다 곡선이래. 그래서 including the walls, the ceilings, 벽도 심지어 휘었다는 거죠. 그리고 찬장도 휘었고 and the wooden doors, 나무로 된 문조차도 다 휘었대요. 그래서 because of the curves, 그래서 이러한 커브 모양 때문에, 곡선 때문에 the patio, 그리고 because of은 전치사니까 명사 나와야 되죠. 이제 So the Batio family could not fit their traditional straight furniture. 그러니까 이제 바티오 가족이 이제 들어가서 살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그때 그 가전들은 다 이제 직선으로 돼 있었을 거 아니야. 전통적인 이런 직선의 가구가 against the curved surfaces. 그래서 이런 곡선의 표면이랑 이렇게 좀 대비되어 보였대요. 그지? 그래서 따라서 Gaudi had to design special furniture. 그러니까 얼마나 안 예뻐 보였겠어. 그러니까 가구도 가족을 위해서 직접 디자인을 해줬대요. 대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사 Sagrada Familia 이거는 되게 유명하죠. 이거는 심지어 아직 짓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가우디 거에서 제일 유명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건데 Sagrada Familia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Sagrada Familia is the most widely known symbol. 여기서 가장 널리 알려진 상징 중에 하나래. 바르셀로나에. 바르셀로나 가면 무조건 가는 여행지 중에 하나거든요. And one of the world's largest churches.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되어 있죠. 자, so begun in 1882. 자, 분사구문 깨알같이 계속 나오죠. 벌써 세 번째 나왔네요. 자, 1882년에 시작되어서 It has begun under construction for more than 100 years. 그래서 이게 100년이 훨씬 더 지난 동안 계속 건설 중이다. 지금 여기 현재 완료 써 있는 거 보여요? 현재 완료 시점은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지금 시점까지도 계속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 훌쩍 넘은 거죠. So it is expected that the church will be completed in 아직도 안 지났죠? 2026, 2026년. 아직 2년이나 더 남았어요. 그래서 it is expected that.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써가지고 자, 이렇게 수동으로 써서 문장 구성한 거죠. 접속사 대 써서. 그래서 뭐가 예견된다? 이 교회가 완성될 거라고 2026년에 on the 100th anniversary of Gaudi's death. 그래서 가우디의 죽음에 그러니까 100주년에 맞춰서 건설을 완공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26년에 하는 것 같네요. 이 가우디 기념하기 위해서. 자,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죠. 그래서 despite 그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지. It's incomplete state. state는 상태.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상태도 불구하고 Sagrada Familia's incredible design draws 그래서 이 Sagrada Familia의 이 놀라운 디자인이 draws 끌어모으다, 유인하다. An estimated 대략 그러니까 추정키로 2.5 million tourists every year. 매년마다 250만 명이요. 어마어마하죠. 250만 명, 지금 고양시 인구가 지금 107만인가 그런데 지금 그 고양시 인구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1년에 적어보려고 스페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on the outside, 자 이제 외관, 두 번째랑 똑같이 외관, 내관 이렇게 보려나 봐요. On the outside, the church will have 18 high towers. 여기다 will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다 안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는 18개의 높은 타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when completed, 자 when completed는 여기에 it is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될 때 the highest tower will reach a height of 170 meters.
그래서 가장 높은 타워가 170m 정도가 될 거래요. 그래서 the walls are decorated with sculptures. sculpture가 조각상이죠. 그래서 벽들은 다 뭐로 장식된다? sculptures. 조각상으로 장식되는데 that 자 수식하고 있죠.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describe events in the Bible. 그래서 바이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묘사하는 조각상들로 장식이 될 거랍니다. 교회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When you step inside, 자 이제 안으로 돌아가 볼까? When you step inside the church, the large columns, 기둥이 근데 뭐 하고 있대? Supporting the ceiling, supporting the ceiling은 앞에 있는 columns를 수식하는 분사구죠. 그래서 천장을 받치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큰 기둥이 immediately, 즉각적으로 catch your eyes, 여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겁니다. 그래서 the columns branch out at the top. branch out은 뭐냐면 branch가 나뭇가지잖아.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이렇게 빡 밖으로 뻗어 나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둥이 at the top, 맨 꼭대기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위로 올라가서 쭉 뻗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each column, 각각의 컬럼, each는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looks like a huge tree. 그래서 마치 이렇게 뻗어나가 있으니까 기둥이 그래서 나무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자연의 영감을 받은 것 사람 답게 나무처럼 기둥을 묘사하고 싶었나 봐요. Between the columns. 자, 얘도 마찬가지. Between도 전치사구죠. 자, 전치사구 도치고는 벌써 3번째 나왔어. Between the columns. 그래서 이 두 칼럼들 사이에 기둥 사이에 are 있어요. Skylights. 그러니까 위에 그 채광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skylights 위에서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한 거. skylights가 있는데 그게 투부정사로 해서 앞에 있는 skylights 수식하고 있죠. 형용사 쓰였네. let은 natural light in. 그래서 자연광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채광창이 그러니까 맨 위에 그러니까 유리처럼 이렇게 뚫려 있다는 거지. 빛이 들어오게. The colorful stained glass. 우리 stained glass라고 하잖아. stained glass 윈도우가 filter. 스테인 글래스로 처리된 이 형형색색의 그 윈도우 창문이 filter 걸러준대요. The sunlight 햇빛을. 그리고 project가 앞으로 이렇게 던지다. 그러니까 우리 빔 프로젝터 할 때 이렇게 빛을 앞으로 툭 쏘는 거 있지? 그런 걸 프로젝터라 그래. 그래서 project red, blue, and green light. 그러니까 당연하지. 여기 색깔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오면 색깔의 빛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빨갛고 파랗고 초록색의 빛들이 막 이렇게 형형색색 투사된대요. All over the interior space. 모든 안에 있는 공간에서. 자, 그래서 the tree-like columns and the different light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그래서 나무처럼 생긴 기둥이랑 그리고 서로 각기 다른 색깔이 서로 다른 시간대. 당연하지. 해가 이렇게 뜨면서 계속 이렇게 쪼는 빛이 달라지니까 계속 색깔이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transform. 그러니까 지금 columns랑 different light 이거 두 개 합친 거니까 그러니까 복수지. 그래서 수일치에서 transform이라고 해야 돼. 이거 조심하고 transform the inside of the church into a stone forest. 마치 이런 교회 내부를 뭐로 바꿔준대? transform A into B. 돌의 숲으로. 그러니까 뭔가 숲 같은 형상을 하게 해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치 관광객들은 자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These are only three of Gaudi's many works in or near Barcelona. 바르셀로나 안에 있던 바르셀로나 근처에 있는 많은 가우디의 작품 중에 겨우 3개만 딱 알려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말고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All are. 얘네 3개 모두 다 recognized. 인정받는데요. 뭐로써? Important works of architecture. 건축의 중요한 작품으로. 그리고 7 have been named. 그리고 7개가 무려 have been named. 이름을 올렸대요. 유네스코의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대단하네. 자, these extraordinary works. extraordinary. 예외적인, 비범한. 그러니까 이런 비범한 작품들이 show, 보여준대. how, how는 뒤에 important의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얼마나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우디가 was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현대 건축의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준대요. 가우디가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 his imaginative. 자, 그래서 창의력이, 상상력이 풍부한
그 창의적이고 독특한 이런 architecture 건축물은 characterizes 여기서 주어는 architecture 건축물이죠. 그래서 characterizes 특징 짓습니다. The city of Barcelona. 바르셀로나 하면 딱 이런 독특한 건축물이라는 그런 특징을 딱 자아낼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no visitor to Barcelona would want to leave. 그 어떤 방문객도 바르셀로나를 가는 방문객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래. Without seeing these works of Antoni Gaudi.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을 안 보고 그냥 바르셀로나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제가 봐도 그런 미친놈이 있을까요? 저거 보러 가는 건데,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일단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제가 내신에서 문법을 설명한 스타일이 좀 생소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러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케어를 해주거나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세션이 오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그냥 겐톡으로 카톡으로 해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서 모르는 건 알게 만들도록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냥 생소한 거지 그냥 익숙해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좀 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생소한 부분이 있었으면 반드시 저한테 재차 물어봐서 확인하시고요. 일단 7과 같은 경우는 정보글이죠. 정보글이기 때문에 정보글에서는 일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우디의 대표적인 3개의 건축물에서 건축물들의 각각의 특징과 양상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뒤에 있는 워크북에서 빈칸이랑 해석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당연히 단어도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핵심 문법들 막 몇 개 배웠잖아. 일단 가장 굵직한 거 준동사 완료상 준동사 완료상은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준동사, 동명사, 부정사, 분사 얘네들 have 넣어서 완료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운 건 투부정사의 완료상이잖아. to have pp. 자, 이거 뭐라고? 언제 쓴다고? 주절의 동사보다 언제? 앞설 때. 그러니까 나는 이걸 그냥 네 글자로 제가 뭐라 가르치냐면 옛날 정보라고 하면 돼. 알겠지? 옛날 정보.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행위가 옛날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은 to 완료상 하라고. 그러니까 네 글자 뭐라고? 옛날 정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옛날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치사구 도치구문. 아니 이건 당연한 거야. 전치사구를 맨 앞으로 뺐어. 왜? 어디에 있는지 장소, 위치를 알려준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로 이렇게 쭉 되죠. 그럼 니네가 상적으로 생각해봐. 이러고 주어랑 이렇게 하고 문제는 뭐냐면 동사가 그냥 동사 이거 하나로 끝나는 그냥 완전 자동사잖아. 목적어가 없는 게 자동사니까. 이래버리면 전치사 명사구가 어디서 끝내는지 알아 몰라. 주어가 만약 엄청 길어봐. 그러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도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지? 요거 이제 서술형으로 조심해야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구문. 이렇게 분사구문 아까 한 뭐 3개, 4개 짤막하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분사구문까지 해서 이렇게 3개의 문법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이랑 같이 함께 잘 공부하셔서 교과서에서 까불다가 덤벙거리다가 그러다 훅 가는 거야. 오히려 너네 의외로 여러분들 이 교과서 마지막 세대 끝물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되게 내팽겨치는 경우가 많아요. 1학년들 특히. 그러다가 이제 막상 시험 까보면 교과서에서 틀리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까불지 마시고 교과서 탄탄하게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일단 7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얼른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이제 연습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